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한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지금 이 바이러스는 전국으로 다 확대된 것으로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빨리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본질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저는 의도적으로 방치했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부정선거, 울산시장 부정선거를 비롯해서 또 그보다 원초적인 범죄 행위인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으로 편입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의 정체가 이제 드러났으므로 그것에 대한 관심사를 지금 다른 곳으로 옮기기 위한, 또 특별히 돌아오는 4.15 총선에서 이것을 좀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지 않았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전 지구상의 133개 나라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초두 대응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금지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지금 그 같은 공산국가인 러시아까지도 또 몽고까지도 지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유일하게 우리 대한민국은 오히려 중국 관광객을 환영한다, 또 뭐 청와대도 환영한다, 이따위 말을 한 의도가 뭐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청와대 텐트, 여기 지금 우리가 시위하는 이 바로 앞에 청와대를 경비하는 201, 202 경비단이 있습니다. 그 젊은 청년들이 지금 드디어 감염이 돼서 11명이 지금 후송됐다고 합니다. 이러한 짓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건 저는 고의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방치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만큼 문재인은 아주 범죄 중에 범죄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거보다가 더 무서운 것은 뭐냐? 더 나쁜 바이러스는 주사파 바이러스입니다. 자기들이 퍼뜨리고 그동안 계속 추진했던 이 주사파 바이러스를 감추기 위해서 후한 바이러스를 그걸 가지고 덮으려고 지금 계속 시도하지 않느냐. 특별히 저희들이 국민혁명이 진행되는 토요일 날 우리 그 광화문 이승만 광장의 집회를 이것을 이제 와해시키고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서울시장 박원순이가 이 행정 조치도 하기 전에 광화문 집회를 보러 하겠다. 이래서 토요일 날 직접 마이크를 들고 우리 집회하는 것을 방해 놓았습니다. 만약에 광화문 집회를 방해 놓는다고 한다면 순서가 있죠. 저는 그 강남의 라파 메디앙스 병원 원장님이신 김영호 원장님을 통하여 이 사실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해보니까 첫째는 야외 집회를 통해서는 감염되는 일이 전혀 없다. 그뿐 아니라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님도 말씀하시고 전문가들은 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 바이러스를 방어하려면 옥내 집회, 예를 들면은 뭐 예식장, 영화관, 또 아니면 음식점, 아니면 또 전철역, 이런 것들이 선제적으로 먼저 제한이 돼야지 한 건도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없는 이 야외 집회를 이것을 의도적으로 방해 놓겠다. 또 어제 우리는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서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계속 스피커를 틀어놓고 예배를 방해하고 또 경찰관들이 예배를 방해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전체를 이게 미루어 볼 때에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문재인 속에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다가 갖다 바치려고 하는 것, 그거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걸 위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이용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저는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세워진 나라고 어떻게 지켜온 나라인데 국민들을 선동하고 또 특별히 돈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그 60조의 선거 예산을 편성해서 또 지금도 이번에 또 이 바이러스 사건을 통해서 임시 예산을 또 편성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해야죠. 그것은. 그러나 그것을 빙자해서 선거로 또 사용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의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쨌든 이와 같은 전체의 흐름이 이제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들은 문재인과 그 악당들 그리고 주사파들은 국내에서 일어나는 질병이든지 전염병이든지 관심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직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다 갖다 바치는 여기에 전체가 꽂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대해서 뒤로 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우리는 저항하여 더 무서운 질병인 이 주사파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다 지키고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이 모든 운동을 주도하는 일이 한기총 대표회장인 정강훈 목사 제가 주도를 해왔고 앞으로도 주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자들은 말하기를 왜 목사가 이런 그 국민 저항 운동을 주도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우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의 정관을 보면 정관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기총 정관은 나라와 교회를 공산주의로부터 지킨다. 이것이 한기총이 만들어진 동기요 정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관에 따라서 나라와 교회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로부터 지키기 위하여 저의 생명을 정말 그야말로 생명을 던지면서 투쟁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막상 문재인이가 4.15 총선에서 자기들이 200석을 만들어서 평화헌법을 개헌하고 그리고 낮은 단계 연방제를 통해서 북한으로 간다고 하면 그 시점이 된다면 저는요 속칭 요즘 애들이 말하는 대로 대깨문까지도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 하는 대깨문까지도 저는 그때 가면 강렬하게 저와 함께 편에 서서 문재인을 저항할 줄 나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저항하려면 많은 이 손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선제적으로 이 국가의 재앙을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지금 저를 구속시키기 위하여 1월 달에도 저에게 아주 부당한 그 구속영장을 신청해서 제가 실질심사를 통하여 풀려났습니다만은 그때의 제목은 10월 3일 날 작년 10월 3일 날 있었던 세계 유일한 평화 집회를 폭력 집회를 뒤에서 사주했다. 바로 그 제목으로 저를 검찰에다가 고발하고 그리고 또 재판을 받게 하고 구속시키려고 했으나 그러나 현명하신 판사님이 이것은 구속사항이 아니고 그리고 폭력 집회를 했다고 하는 증거가 없다 하는 것으로 제가 풀려났습니다. 이번에 오늘 지금 제가 이 방송 끝나면 또 출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를 구속시키려고 계속하여 시도하는데 오늘의 제목은 선거법 위반입니다. 선거법 위반인데 그 구체적인 사안은 제1번이 제가 강화문 집회에서 토요일 날 연설할 때에 자유우파 국민들은 황교안 대표를 중심으로 다 뭉쳐서 4.15 총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 하는 바로 그 문장이 첫 번째 오늘 공소장에 나타난 저를 구속시키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나를 구속시키는 이유가 된다면 그 정도의 말은 제가 아는 정도는 말도 아니죠. 사실은 정치평론가 그리고 또 방송 언론 등에서 그것을 능가하는 발언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교수님이 앞으로 민주당을 빼고 찍자
그런 말들은 제가 말한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그러한 명목으로 구속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는 정강훈 하나만 구속시키면 자기들이 다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제가 막상 구속돼 보십시오. 30만 대한민국의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다 제 대신해서 일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제가 그 정치 평론을 하면서 연설하면서 현재 되어가는 상황에 대해서 말을 할 때에 현재 상황을 보면 대구 25개 의석은 다 우파로 돌아왔다. 그건 자유한국당 쪽으로 돌아온 것이 확인됐다. 부산의 18개도 마찬가지다. 울산은 6개 중에 2개가 어렵고 경남도 2개가 어렵다. 충청도 강원도는 절반 정도로 예상이 되고 수도권의 122석 중에 22개를 포기하고 100개만 얻으면 제2의 건국을 할 수 있다. 3분의 1을 얻어서 그와 같은 말을 연설 중에 한 바로 그것을 선거법 위반으로 또 두 번째 사안으로 고발했습니다. 그와 같은 정치 평론은요, 제뿐이 아니라 여러분도 날마다 들었던 말씀 그대로 수도 없는 정치 평론가들이 또 정치 평론가가 그 정도로 안 하면서 뭔 정치 평론이 되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문재인은 그러한 것을 이유로 저를 오늘 구속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기독자유당 대표인 고영일 변호사님이 오셔서 예배 끝난 후에 저희들은 항상 토크를 합니다. 새해 첫 토크에서 제가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내가 기독자유당을 약 한 17년, 20년 가까이 섬겨왔는데 여의도 조영기 목사님의 지시로 기독자유당을 만들어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내라. 대한민국을 동성애 이슬람 차별금지로부터 지키고 특별히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가는 일에 대해서 지키라는 명령을 저는 이미 20년 전에 최고의 원로인 조영기 목사님과 하늘나라 가신 김중원 목사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의 해안은 대단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때 명령을 받을 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아니 무슨 말이야, 지 멀쩡한 세상인데 그러냐 그랬더니 막 어르신들이 저를 혼내키면서 하라면 하지 말이 많냐 해서 20년 가까이 제가 정말 고생하면서 기독자유당을 섬겨왔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일선 정치는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무슨 기독자유당에 출마를 하거나 당대표를 하거나 당직을 갖거나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또 지금도 국민혁명을 주도해 가고 있지만 저는 절대로 일선 정치는 하지 않습니다. 또 해서도 안 되고 오직 저는 정치가들을 지도하고 정치가들을 가르치고 바로 세우는 일은 그것은 제가 아니면 누가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한기총 대표장이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저는 자유우파 정당들에 대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당 쪽에 속한 당들에 대해서도 추사파는 쳐내라는 거죠. 추사파는 우리나라 헌법으로부터 이미 정제된 단체인 것입니다. 헌법 위반인 것입니다. 그 주사파 정치인들은 정치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주사파는 절대로 대한민국 정치하러 나서면 안 된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번에 4.15 총선에서 청와대 비서했던 사람들이 다 일선에 나가서 출마하고 지금 준비를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주사파를 넘어서 국가 해체 세력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 정치에 나와서 선거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을 저는 이미 벌써 20년 전에 들었고 그것을 제가 실행해 왔는 중에 그날 토크하는 중에서 기독자유당이 먼저 번에는 77만 표를 얻었는데 4년 전에 그때 12,000표가 부족해서 여의도에 못 들어갔다. 만약에 12,000표를 더 얻어서 2명이 들어가면 탄핵이 불가능합니다. 탄핵이. 그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고요. 역사가 바뀌어질 뻔했었습니다. 근데 아쉬웠는데 올해는 예상이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올해는 한 300만 표 이상을 얻을 것 같다. 그러면 몇 석이 되느냐? 15석에서 20석 가까이는 확보될 것 같다. 이와 같은 토크를 한 것입니다. 예배 후에. 이것을 세 번째 사건으로 저를 선거법 위반으로 저를 이제 오늘 구속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뭐 구속되는 것이야
차라리 제가 구속되면 저 개인적으로는 더 편합니다. 이 밖에서 이게 시민운동하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심의 자유가 있고 대한민국 헌법 앞에 저는 자유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몸이 뭐 집에 있든지 또 강화문에 있든지 청와대에 있든지 아니면 감옥에 있든지 저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있으라고 하는 곳에 저는 있을 뿐입니다. 단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오늘 제가 구속되면 더 이상 이제 여러분들에게 광화문 집회를 통하여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앞으로 변호사님들을 통해서 제 뜻을 전달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오늘 어떻게 되든지 간에 구속이 되든지 다시 풀려나든지 관계없이 여러분들께서는 대한민국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더불어 모든 만사에 뛰어납니다. 뛰어나지만 우리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뭐냐? 나라가 망할 때까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은. 1910년 한일합방 고종이 일본에게 나라를 넘기는데도 그것을 국민들이 아는 것은 5년 후에 1915년도에 가서 알았습니다. 국민들이. 나라가 일본으로 넘어간 사실을 몰랐다니까요. 그 후에 6.25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T-34 전차가 불광동에 이미 진입해 들어오고 있는데 서울운동장에서 야구하고 있었습니다. 야구. 그래서 이번 한 번만큼은 국가가 해체되고 북한으로 가기 전에 선제적으로 이번에 한 번은 꼭 이겨보자 이런 뜻입니다. 내가 염려를 하는 것은 저희가 세계 역사나 또 한국 근대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공부를 해보면 인류 역사도 이렇게 보면요. 항상 북쪽에 있는 나라가 남쪽을 먹더라고요. 이제 옛날에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북방왕, 남방왕이라고 하는 다니엘서의 기록도 있고 보면은 유럽도 그렇고 지금 현재 세계도 그렇고 그리고 이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왜 전쟁을 하면 강한가? 그 날씨와도 나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운 데 사니까 사람이 강하지 않느냐? 그래서 북쪽이 이제 항상 남쪽을 지배해온 이런 일이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삼국 통일을 한 것은 남쪽이 신라가 오히려 삼국 통일을 한 그러한 또 예외도 있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세계사와 또 이 근대사를 보면 항상 북쪽이 월남도 그렇고 북쪽이 꼭 나중에 전쟁에서 이기는 이러한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나라의 경제의 50분의 1밖에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다 하지만 이 전쟁을 딱 붙으면 사실 전쟁은 무기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쟁은 정신으로 하는 거죠. 정신. 이미 벌써 대한민국은 정신적인 면에서는 무너졌다고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김일성 주의자들이 대한민국을 통치합니까? 어떻게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됩니까? 문재인은 김일성주의자거든요. 100%, 1000%, 10,000%. 원내대표 이인영이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4.15 총선 후에는 우리 사회주의로 가겠다. 공식적으로 선언을 해도 국민들이 지금 아무 느낌을 못 받고 있어요. 그만큼 면역이 걸렸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미 벌써 바이러스에 주사파 바이러스에 국민들 피 속으로 다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과거 같으면 저가 바로 체포될 사건이거든요. 한번 여러분 검색해 보십시오. 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 씨가 뭐라고 말했는가. 4.15 총선 이후에 국가의 모든 질서를 제로 재편하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통하여 사회주의로 가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 애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들은 국민들에게 알려질까 봐 겁먹는지 주사파 언론들이 가만히 듣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모르고 계시잖아요.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자, 저는 이제 검찰로 출발할 시간이 되어서 떠납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 이루어지는 3.1절 대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며칠 후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십시오.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말씀하신 1941년대 연설문 그대로 분투하라, 싸워라, 이겨랍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겨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거 아니면 또 다른 걸로 계속 이렇게 왔는데 내가 말한 수위는 지금 언론과 그 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서 하는 말의 절반도 안 돼요. 절반도. 영상 다 확인되고 유튜브에 돌아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날 보고 인제 와서 자꾸 하는 이 자체를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김용민이가 7번째 날 고발했는데 이런 것들을 저를 좀 막아주고 언론도 대한민국 헌법이 그렇게 하면 힘내라! 건강 목사님 화이팅! 힘내라! 건강한 목사님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치 평론은 여러분 열기만 하면 유튜브나 언론에서 다 하는 평론입니다. 그런데도 고발을 하니까 난 오늘 여기 또 조사를 받으러 와야 되고 또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짓은 하면 안 되죠. 사람이 뭐 싸움을 해도 좀 건전하게 해야 되고 좀 페어플레이를 해야지. 이런 것들을 또 얼마 전에는 저를 뭐 친학교 성적을 위조했다. 인터넷에 또 한 일주일 동안 난리친 거 있죠. 그 전부 다 그 김용민이가 날 고발한 겁니다. 성적 위조는 무슨 위조예요. 제가 하도 창피해서 난 신학교 다닐 때 공부 못한 건 사실이에요. 난 공부는 원래 잘 못했어요. 그러나 성적을 위조한 적은 없습니다. 또 난 일부러 창피해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 그것은 다 설명을 해서 또 지나갔습니다. 앞으로는 또 뭘 가지고 날 고발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